자, 이제 지금 한 것처럼 이제 시뮬레이터에 의존해서 노이즈 튜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단계들이 그러니까 어떤 뭐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를 만든다 보니까 뭐 작은 전압을, 그러니까 작은 신호를 크게 증폭해서 증폭하는 그런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를 만든다라고 할 때 또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혹은 이제 증폭기 서브 서킷 레벨에서의 노노이즈 디자인의 전형적인 메소돌로지입니다.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각각의 어떤 트랜지스터들이 만약에 ETR이 M1이었다 그러면 ETR의 FN 성분 혹은 ETR의 ID 성분이 노이즈 컨트리뷰터로 상위에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FN은 WLCOX F분의 KF 정도로 볼티지 노이즈가 정의가 돼요. 그리고 한 3분의 8, 그러니까 보통 3분의 2 정도의 감마 값을 가지고서 3분의 8 KT 나누기 GM 정도로 서멀 노이즈 성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게이트 쪽에서의 인풋 레퍼드 VN 제곱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때 여기 GM이 루트 UN COX WL IT로 생각을 하면은, 혹은 VID 나누기 VGS 마이너스 VTH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VGS 마이너스 VTH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다. 이런 인풋 TR 같은 경우에, 인풋 TR 같은 경우에는 VGS를 여기 VGS를 고정시켜 놨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VGS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는 그때 커런트의 GM이 바로 비례하게 되죠. 그렇죠? 아니면은 커런트를 고정시켜 놓고서 그때 이런 다이오드 TR이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커런트가 VGS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럴 때에는 여기 이 커런트 양에 따라 가지고 커런트 곱하기 이런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제 FN 성분을, 그러니까 FN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TR에다가 WL을 투입하면 돼요. 보통은 이제 이 KF는 대충 한 10의 마이너스 한 24승 내지 25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모스가 조금 더 낮아요. 노이즈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피모스가 한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한 24승 정도 되고, 에모스가 그거에 한 2배 정도, 대충 한 10의 마이너스 24승에서 25승 사이 공정만 다른데, 그러니까 KF는 플리커 코에피션트로 피모스가 조금 더 성능이 좋습니다. 노이즈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커런트 드라이빙 기능이 작고 동일한 면적에서 GM이 낮기 때문에 결국에 보면 동일한 GM으로 놓고 보면은 피모스나 에모스나 다 거긴데, 노이즈 자체만 놓고, 노이즈 절대값으로만 놓고 보면은 동일한 GM에서 KF 값이 피모스가 조금 더 낮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피모스든 에모스든지 간에 그 TR의 FN 성분이 노이즈 컨트리뷰터의 상위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사이즈를 그 TR에 할당을 해가지고 플리커 노이즈를 줄인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서멀 노이즈 IT나 RN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션들에 있는 정션 저항들이 있죠. 피모스든 에모스든 소스 쪽 저항들, 아니면 드레인 쪽 저항, 그래서 RS나 RT로 나오는 성분들, 그런 성분들을 줄이고 싶은 그런 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드레인하고 커런트 사이에 흐르는 커런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서멀 브라우니안 모션 발생하는 서멀 노이즈 성분들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서멀 노이즈 성분을 줄이고 싶으면 커런트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같은 얘기인데 GM을 키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커런트를 키운다, 아니면은 WL을 키운다. 그래서 WL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이즈만 키운다라고 하면 저주파 쪽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오퍼레이팅 포인트랑 이것저것 잘 살펴보면서 커런트 레벨 자체를 늘린다, 바이어스 커런트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서멀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고 있는 것들은 꼭 OPM뿐만이 아니고 밴드갭을 만든다든지 LDO를 만든다든지 모실레이터를 만든다든지 등등등 이제 그런 다양한 아날로그 서킷들을 바이어스 서킷을 만든다든지 그런 서킷들을 만들 때
보통은 이제 다 넣고, 그러니까 이런 앰프도 넣고, 여기 바이어스 회로도 바이어스 공급하는 바이어스 회로도 넣고, 여기 뭐 입력단 쪽 이런저런 회로를 넣고서 회로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고 나가지고 출력단 혹은 우리가 보고 싶은 입력단 소스 쪽으로 해서 뭐 인풋 노이즈를 보든지 출력 노이즈를 보든지 해가지고 회로 전체에서 노이즈 시음을 통째로 돌려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TR을 10의 1로 만들거나 1의 0.1로 만들거나 100의 10으로 만들거나 똑같죠. 그렇죠? 그냥 오퍼레이팅 DC 상태에서는 같은데 이게 노이즈 측면에서는 다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노이즈 측면에서는 큰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산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런 양쪽의 디퍼런셜 페어 상의 미스매치가 존재하면 그게 옵셋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공정 오차가 0.1 마이크로 정도의 공정 오차를 가진다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한 0.18 정도 공정 써가지고 한 0.05나 한 50나노나 100나노 정도의 공정 오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요만하게만 한 1/1로 TR을 만드는 거랑, 그러니까 이때는 맥스 1.1, 미니멈 0.9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9에서 1.1까지 1/1짜리 사각형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때는 W/L이 뭐 1.1% 0.9가 될 수도 있고 0.9% 1.1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한 대충 10% 정도의 오차를 가지죠. 근데 이거를 10/10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0 더하기 0.1 하고 10 빼기 0.1, 이 정도가 빅맥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10.1에 뭐 9.9, 이 정도 되면 한 1%, 2% 정도의 오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펠그람스 시오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3포, 그러니까 양쪽에 뭐 VTH, 델타 VTH라든지 아니면은 뭐 델타 GM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디퍼런셜 페어 등등 어쩐 우리가 매치되어야 되는 TR들 두 개의 3포를 생각해 보면은 델타 VTH였다. 양단의 VTH 3포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루트 WL 분의 1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셋을 줄인다, 미스매치를 줄인다라고 할 때도 사이즈를 키우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플리커 노이즈를 줄인다. 플리커 노이즈도 루트 WL 분의 1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은 너무 잘 들어맞는 게, 그러니까 옵셋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슬로울리 베링하는 옵셋, 즉 저주파 노이즈, 그러니까 저주파 노이즈라고 하는 거나 뭐 옵셋 산포라고 하는 거, 미스매치라고 하는 거나 다 같은 물리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른 경우로 다른 페이퍼들로 다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큼직큼직하게 그리면은 아날로그 디자인에서는 노이즈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리고 그건 저주파의 얘기이고요. 고주파에서 노이즈를 줄이려면은 커런트를 많이 흘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GM을 키운다. 그래서 고주파 노이즈를 줄인다라고 하는 게 주된 노이즈 대책이 됩니다. 우리 강좌는 일단은 뭐 노노이즈 디자인을, 그러니까 저자분으로, 그러니까 높아오면서 스몰 사이즈로 센서용 위다웃 IC를 만든 게 목적이기 때문에 노노이즈 얘기들도 당연히 하겠지만, 이제 센서용 AFE 만드는 얘기들도 좀 이제 계속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은 가장 간단하게 아까 우리가 브릿지 얘기 한참 했으니까 이런 브릿지를 하나를 구성을 합시다. 이런 브릿지를 구성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예를 들어 한 1 파스칼 정도로 눌렀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 파스칼 정도의 압력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1 파스칼 정도 압력이 변했을 때 뭐 한 1kΩ 정도의 저항이 변하는 이런 센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뭐 압력 센서가 있다고 치죠. 아니면은 뭐 쉽게 그냥 한 1도씨 변할 때 1kΩ 변하는 이런 온도 센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온도,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케이던스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그냥 전압으로 모델링 전압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만약에 볼티지 컨트롤드 레지스터를 구현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저항이 있는데 이런 저항은 뭐 노미널 저항 100kΩ 더하기 뭐 1kΩ per 도시 이게 이만큼이 센시티비티가 되겠죠. 곱하기 외부 온도. 이런 식으로 저항값을 결정해 줄 수 있으면 저항을 이렇게 3포트짜리 소자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가변 저항으로 모델링 하는 건데 여기 이 전압 레벨에 따라 가지고 컨트롤 전압 여기 레벨이 온도가 되는 겁니다. 온도가 되고 여기 양단 사이에 이 저항이 양단에 걸리는 저항이 온도에 따른 함수로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소자를 만들 수 있으면은 온도에 따라 가지고 저항값이 어떻게 바뀐다. 뭐 이런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케이던스 상에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도 센서를 사와요. 아니면은 온도 센서를 만드는데 외부에서 서미스터 같은 것들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그런 서미스터를 사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냐면은 여기 저항 두고 이쪽에다가도 저항을 둡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저항을 두고 여기다가 저항을 두는데 여기가 서미스터 저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여기 포트가 온도가 들어옵니다. 온도가 들어오고 여기랑 여기 신호를 100배 증폭해가지고 100배 증폭해서 출력해서 V5를 얻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치죠.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은 이런 회로를 만들었으면 자, 만약에 이 온도가 이 RT라고 하는 거는 1kΩ per 도시의 온도를 가진 민감도를 가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 아웃풋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케이던스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1kΩ per 도시 이거는 서비스를 샀어요. 아니면은 옆에 팀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회로하는 팀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온도 센서 만드는 팀이에요. 온도 센서 만드는 팀에서 파라미터를 뽑아줬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저항의 온도 센서는 온도 1도 변할 때마다 저항값이 1kΩ 변한다. 노미널 저항은 100kΩ이다. 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디폴트 100kΩ에다가 디폴트가 100K면은 나머지도 100K 근처로 놓으면 되겠죠. 100K로 이렇게 놓고서 100K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K 곱하기 온도 놓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할 때 출력이 증가한다. 이런 식을 돌릴 수가 있고, 혹은 이런 시스템에서 노이즈 쉼을 돌립니다. 만약에 아웃풋 노이즈가 1mV가 나왔어요. 1mV RM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mV RMS가 나왔으면은 이걸 입력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10마이크로볼트 RMS죠. 그렇죠? 10마이크로볼트 RMS고, 그러면 이 10마이크로볼트를 다시 여기 100K 더하기 여기 이 RT가 100K 더하기 1K 곱하기 T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출력이 1K 변할 때 출력이 100분의 1만큼 변하니까 또 나누기 100분의 1 하면은 여기 10마이크로볼트 RMS가 1kΩ per 도시라고 하면은 무식보다도 좀 더 이제 계산하기 쉽게는 이제 저항이 바뀌어요. 온도가 바뀌면은 저항값이 바뀌면 브릿지에서 전압이 바뀝니다. 전압이 바뀌게 되면 최종 출력에서 출력 전압이 바뀌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출력 전압 그러면은 이제 이때 최종 출력에서 노이즈를 구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노이즈 쉼을 돌릴 때 인풋 레퍼드 노이즈를 이 입력단 온도 전압, 입력단 온도를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아웃풋 노이즈가 1mV RMS일 때 이 시스템은 온도로 환산했을 때 몇 도까지 분해할 수 있다. 이 회로의 온도 분해량은 얼마다? 0.01도다.
뭐 그런 식으로 온도로도 환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일렉트리컬한 노이즈를, 그러니까 이런 출력에서의 전압 노이즈를 입력단으로 환산했을 때 입력단에 있는 노이즈들의 일렉트리컬 노이즈 성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회로가 뭐 0.01도씨까지 0.01도씨 RMS 노이즈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작게 저항값이 온도에 따라서 변화, 그러니까 0.01도씨 이하로 노이즈가 나오도록 메카니컬한 센서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펙들을 또 따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는 이쪽 제외하고 나가지고 나머지 이만큼이 진적 회로인데 회로 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인풋 이퀴벌런트한 템퍼러처 노이즈는 몇 도씨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인풋 레퍼드 노이즈는 몇 도씨 RMS다 라고 하는 값을 또 제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센서용 ROIC들을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수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회로에 인풋 레퍼드 인풋 레퍼드 레지스턴스 레졸루션은 몇 킬로입니다. 인풋 레퍼드 템퍼러처 레졸루션은 인풋 레퍼드 템퍼러처 노이즈는 몇 도다. 등등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소자들이 이런 소자가 됩니다. 제일 쉽게는 그러니까 저항형 센서를 구성하기 위해서 볼티지 컨트롤 레지스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볼티지 컨트롤 레지스터는 저항이 있으면은 이 저항이라고 하는 양단에 전압이 있고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를 I라고 하면은 V 나누기 I를 R이라고 결정을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I 값을 이 I가 외부의 어떤 다른 V 인으로 인해 가지고 I를 결정해서 이 I 값을 다른 값으로 외부에서 제3의 포트를 가지고서 결정해가지고 이 저항 값을 바꿔주게 되면은 볼티지 컨트롤 저항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방법들이 우리 강의 자료에 보면은 자, 여기 이제 103페이지에 보면 강의 자료의 10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베릴로그레이 모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P랑 RL 이게 저항의 양단입니다. 그리고 VUP랑 VUNet 요 두 양단의 전압을 가지고서 RP랑 RL을 구동을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베릴로그 공법들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인아웃 해가지고 포트들을 설정하고 일렉트리컬로, 그러니까 와이어랑 같은 표현, 그러니까 VHD를 쓰자면 엔티티 같은 표현이고 베릴로그 쓰자면 모듈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리컬을 놓고서 이것들을 이제 R0 더하기 게인 곱하기 양단 전압으로, 그러니까 R0 더하기 V 게인 곱하기 양단, 그러니까 여기 V 인피랑 V 인의 사이의 전압을 V 인피랑 V 인의 사이의 전압을 V 게인이라고 하면은 RP랑 RN 사이의 전압을 V라고 하고, 그러면은 V 인피랑 V 인의 사이의 전압, 이게 외부 들어온 온도라고 치면 온도 곱하기 인감도 더하기 기본값을 RP랑 RN 사이에 커런트로 집어넣어준다. 그러면은 V 나누기 I가 저항값이 되겠고, 이 RBS 값이 여기서 이 RP랑 RN 사이의 전압 나누기 RBS를 RP랑 RN 사이에 커런트로 집어넣어준다 라고 하면은 V 나누기 I가 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저항값을 이 RBS 값을 R0 더하기 V 게인 더하기 게인 RBS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타이핑하면 귀찮으니까 얘를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해가지고 일단 만들어진 건 좀 이따 보고요. 일단 이 방금 만들어 놓은 OPM프는 좀 이따 써먹을 거니까 잘 놨고, 이게 봤죠. 요새 파일 뷰, 셀 뷰 해서 이제 베릴로그 코딩을 합니다. 그러면은 베릴로그 A 베릴로그 A 컴파일러도 이 케이던스 시스템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키마틱이 아니고 베릴로그 A, 그러니까 베릴로그 말고 사실 베릴로그 코드도 아날로그랑 같이 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그 믹스드 시그널 서킷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쪽은 아날로그로 구성되어 있고 한쪽은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SOC를 구성을 하면은 두 개를 같이 돌려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베릴로그랑 같이 돌리는데 베릴로그 파트를 베릴로그 A로 모델링해서 따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베릴로그 코드를 통째로 잘 누르고 들어와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베릴로그 A 코드를 같이 어떻게 돌리는지 살펴볼게요. 이거를 뭐 RES 베리어블 저항이라고 합시다. 베리레스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베리어블 저항이라고 하고 베릴로그 A로 해서 셀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코드들을 집어넣습니다. 코드들을 집어넣고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은 만약에 이 코드상에 에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 베리레스 심볼이 심볼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yes 하게 되면은 저항을 베리어블 저항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베리어블 저항이 여기 VNP랑 VN 양단 사이의 저항으로 RP랑 RN 사이에 이렇게 해서 여기 양단 사이가 저항이 되고 양단 사이가 저항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양단 사이 저항이고 그 저항 값을 컨트롤하는 전압을 이 사이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베리어블 저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갖다 쓸 거냐면은 이제 파일 뷰에서 셀 뷰 해가지고 스키마틱으로 이제 여러분도 하나 만드세요. AF인데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인데 레지스티브 AFE 하고 뒤에다가 자기 이름 하나 붙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셀뷰를 하나 만들게요. 스키마틱으로 이름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는 이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아날로그 랩에 보면은 아날로그 랩에 베리어블 레스 VA라고 방금 만들어 놓은 코드가 똑같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랩에 있는 베리어블 레스 VA 요거를 갖고 오세요. 요거를 갖고 오고 하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이거 Q 눌러서 보면은 여기 유즈 툴 필터 있죠. 이거 말고 베릴로그 A를 불러주면은 R0하고 게인 레스가 있어요. 다 이제 다니는 옴이고 여러분들이 그 파라미터 상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베릴로그 코드 상에서 파라미터라고 만들어 놓은 R0랑 게인 S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거 Q 눌러보면은 Q에서 여기 CDF 파라미터를 베릴로그 A로 바꿔주게 되면 R0랑 게인 S를 앞에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저항이 10kΩ, 10kΩ 기본 저항이고 10k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압이 1V 바뀔 때 1kΩ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서 저항을 10K짜리를 달아줄게요. 10K짜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그리고 10K 달고 쪽에다가 이렇게 10K를 달게요. 이렇게 하고 아까 쓰던 거를 재활용을 합시다. 여기
여기 아까 여러분 만들어 놓은 OPF TV 있죠. OPF TV를 여세요. 이걸 연 상태에서 지금 복사할 때도 같이 열어놓고 이렇게 열어놓고서 여기서 컨트롤 A 해가지고 다 선택하고 C 누른 다음에 여기 클릭해가지고 옮겨와요. 그래서 옆에 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F 누르고 이거 이렇게 그 떡새 그 대괄호 있죠. 대괄호 누르면은 축소나 확대됩니다. 축소해가지고 옆에다가 이런 데를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놓고서 PF만 갖다 쓸 거니까 PF만 이렇게 끊고 끊고서 여러분들이 만들 건 뭐냐면은 그리고 저항 자체도 4kTR만큼의 노이즈를 발생시키니까 이 저항들도 다 지금 10K짜리인데 10K짜리 저항들인데 Q 눌러가지고 다 10K죠. 여기 보면은 올 셀렉트도 높고요. 이 저항들을 제네레이트 노이즈 있죠. 이거를 S로 고르세요. 여기 저항들의 노이즈를 제네레이션 하면은 4kTR만큼의 노이즈가 제네레이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이즈를 만들고 브릿지 탑은 VDA로 구성을 할게요. 그리고 브릿지 바텀은 일단 AC 브릿지 같은 것들 아직 쓰지 말고 탑은 VDA, 바텀 쪽은 그라운드 A로 놓고서 OPF를 3개를 갖다 쓸 겁니다. 3개를 갖다 쓸 건데 다 저항은 한 100K 정도를 사용을 할게요. S 놓고 저항은 일단 한 100K짜리로 이렇게 놓고 3OPF IA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카피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 사이도 이렇게 놔서 이렇게 하면 이제 3OPF IA의 첫 단이 완성이 됐죠. 저항들은 다 100K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전압을 VPN 브릿지 N 브릿지 N이라고 합시다. 브릿지 P라고 합시다. BP랑 여기 BP라고 하고 BN, BN이라고 이걸 붙일게요. 브릿지 P랑 N이라고 이걸 붙이고서 P 쪽에다가 P랑 여기 N 쪽에다가 BP랑 BP하고 BN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여긴 저항이 없어야죠. 이렇게 하면 이거 반 50K분에 100K 해가지고 2배 더하기 1배 해가지고 3배만큼 지금 증폭하는 회로예요. 이렇게 놓고서 I 해가지고 사인파로 V 사인으로 아날로그라고 하는 사인파로 디시볼티지는 0으로 놓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온도 변화가 0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온도라고 예를 들어서 온도라고 칩시다. 온도든 압력이든 그냥 쉽게 외부 압력이라고 치죠. 외부 압력이 0이고 그 다음에 옵셋도 0이고 앰플리튜드가 1만큼 해가지고 아무튼 이해하기 쉽게는 그냥 1도 그냥 1도라고 치죠. 지금 1도씩 변하고 이게 한 100Hz로 변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DC-볼티지 0, 옵셋 0, 앰플리튜드 1, 프리퀀시 100Hz 이렇게 놓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를 하나를 갖다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위에 쪽을 VOP라고 일단 3OPM4IN을 첫 단만 만들어 볼게요. VOP랑 VON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자, 지금 이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브릿지 센서는 100kg, 10kg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도 1도나 1kg씩 바뀌는 이런 센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망치 ADL에서 어널리시스 추즈 그래서 트렌드로 입력이 100Hz로 가는다고 했죠. 10ms 동안 돌려볼게요. 입력을 한 10ms 동안 돌린다라고 하면은 돌아가면은 여기는 다니는 전압이지만 실제로 전압이 아니고 어떤 물리량 이에요. 어떤 물리량 온도가 1도씩 변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도로 변했다. 라고 할 기준 온도를 해가지고 1도씩 변했으면은 이때 여기가 1이 됐을 때는 그 전압값이 10K 더하기 1K, 11K가 되겠죠. 이때는 전압값이 이때는 2K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쪽 10K랑 디바이드를 하면은 여기 BP 값이 얘를 찍어보면은 이게 그 10K 더하기 11K 분의 11K가 되니까 21K 분의 11K 해가지고 그 0.9에서 약간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이 몇십 미리부터 바뀌게 되죠. 이게 브릿지에서 바뀐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 출력을 찍어보게 되면은 VOP랑 VON을 찍으면은 VOP랑 VON을 찍으면 이렇게 온도에 따라 가지고 출력 전압이 디퍼런셜이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이제 사실적으로 만들어 보자고 이만의 온도 센서였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kg짜리에서 온도 1도당 한 100옴 정도 바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00옴, 50옴, 온도 1도당 50옴 정도 바뀐다라고 치죠. 그러니까 10kg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옴 바뀌고 한 100도 정도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0도부터 80도까지 100도 정도 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이 사인파가 기본적으로 한 27도 상온이고 옵셋도 상온 27도에서 여기를 사인파로 하지 말고 그냥 펄스로 해봅시다. PWL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0도 처음에 그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는 한 마이너스 한 4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mm까지 돌릴 건데 10ms 때는 125도까지 돌리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건 지금 다니는 전압인데 실제로 온도예요. 그 온도에 따라서 저항까지 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0일 때 마이너스 40도 시작해가지고 10mm일 때 125까지 이렇게 PWL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출력을 돌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돌려보면은 리절트 다이렉트 플랑 메인폼에서 얘를 찍어보면 이게 마이너스 40도부터 125도까지 온도가 쭉 이게 지금 외부 온도 입력이에요. 외부 온도가 들어올 때 VOP랑 VOP하고 VON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0.9V 기준으로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는 증가하죠. 이제 이것들을 양단을 디퍼런셜하게 보면은 다이렉트 플랫에서 넷을 디퍼런셜 넷을 찍으면 양단의 차이를 찍을 수 있어요. 차이를 찍는데 여기 P 빼기 N을 찍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온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가 바뀌었을 때 디퍼런셜 전압이 마이너스 300ml에서 한 600ml까지 이렇게 한 대충 한 1V 정도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미스터를 사는데 서미스터라는 소자가 있어요. 이런 서미스터라는 소자가 있는데 이런 서미스터는 이런 가변 저항 같은 겁니다. 배력을 저항하고 온도에 따라 가지고 센서 특성이 저항값이 바뀌는 그런 센서예요. 이런 센서를 만드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이게 서미스터고 이게 이제 10k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서미스터 스펙이 노미널 저항이 10kΩ, 노미널이 10kΩ이고 여기다가 50옴 퍼 도시로 변하게 되는 이제 이런 센서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때 이러면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40도였으면은 10kΩ 기준 해가지고 40 곱하기 50 하면은 2000이니까 한 8kΩ에서 125도가 되면은 125 곱하기 50 하면 5K, 6K쯤 되죠. 6K 되면 16K 정도. 8K에서 16K까지 변하게 되는 그런 센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브릿지로 만들어가지고 첫 단에서 브릿지 만들고 두 번째 단에서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을 구성해가지고 양단 신호를 얻으면은 이 저항 온도에 따라 가지고 저항이 변하고 저항 변화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이런 회로가 됩니다. 일단 이거 구성해 보고서 이거의 뭐 노이즈 특성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석하는 방법들을 또 계속 볼게요. 일단 이 회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베리어블 캡은 아날로그 랩에 보면은 베리어블 언더바 S 언더바 VA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베릴로그 A로 여러분들이 센서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그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일단 사용하기 쉽게 범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베릴로그 A로 하면은 기본 저항이랑 외부 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압력 센서든 온도 센서든 뭐 여러 터치 센서든 여러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으로 VPW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걸로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0일 때 마이너스 40, 10mm일 때 125까지 해가지고 저항들은 다 100K 쓰고 얘네들은 다 10K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이런 거 잘 보이려나? 비슷한가? 네, 여기 저항들은 다 100K이고 노이즈들은 다 일단 켜두세요. 여기 제네릭 노이즈는 다 예스로 말합니다. 좀 이따 노이즈 올려볼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온도 센서 혹은 뭐 저항형 센서 프론트엔드를 기본적인 형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온도가 변한다,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한다, 저항을 브릿지로 전압으로 바꿔가지고 그것들을 3OP 뒷단에 앰프가 더 있겠지만 첫 단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전압으로 바꿔가지고 저항 외부 온도를 전압으로 만드는 센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만들어 보고서 또 돌려볼게요. OPM프를 좀 전에 만들고 쓰고 혹시 그 OPM프를 아까 제대로 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날로그 랩에 OPM프 2스테이지 여기 TV 열어보면은 여기에 있는 OPM프 갖다가 쓰면 됩니다. 여기 OPM프 얘 갖다가 쓰면은
아까 거랑 이제 같은 회로예요. 확인을 해놓고 기본으로 요거 갖다 쓰면 됩니다. 교수님, 네. 멜로그 AS 나온 거는 어느 라이브러리 있어요? 그것도 아날로그 랩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요거 다 보이세요? 여기 아날로그 랩, 다 대문자가 되어 있는 아날로그 언더바 랩이라고 되는 요 라이브러리 보이세요? 여기에 보면은 베리어블 레스 언더바 V 이게 그냥 가변 저항인데 베릴로그 A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베릴로그 랩, 베리어블 레스 VA라고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대문자 아날로그 랩 이용하고 베리어블 레스 VA 심볼을 해가지고 이게 가져오면 됩니다. 이를 가져오면은 요거 똑같은 거 있죠? 만들어줘요. 네. 아주 탈피하기 귀찮으니까 불러서 괜찮아 저기 있어. 어차피 이거 갖다 쓰는 거니까 본인 라이브러리가 어디예요? 여기서 셀프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파일 뉴 해가지고 다른 라이브러리도 갖다 쓸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 말고 세이브를 파일 뉴 세이브해서 이걸 스타트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레지스티브 AFE 뭔가 자기 이름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I 눌러가지고 아까 그 대문자 아날로그 랩 아날로그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시골을 고르고 아까랑 불러줬어요. 클릭하고 쓰시고 잠깐만요. 다 100K 예를 들면 10K 10K 다 10K 상관은 없어요. 근데 10K로 하면은 OPF가 드라이브를 잘 하려나? 돌려봐야 돼.